학창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던 친구 K는 언제나 밝고 명랑했으며 성격 또한 좋아 늘 인기가 좋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K 또한 그런 걸 좋아하고 반기곤 했다. 하지만 K는 앙큼한 면이 있었는데 성격상 때문인지 몰라도 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자주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 특히 남자들을 상대로는 여우짓이 엄청난 고수였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K에게 빠져들었고 예쁘진 않았지만 남자들에게 K는 마치 묘한 매력을 풍기는 여자였던 듯 싶다. 대학생 시절에도 클럽을 문지방이 닳도록 자주 드나들 정도였고 거기서도 새로운 남자와도 잦은 만남을 이어갈 정도였으니 그런 거로는 둘째가라면 서운해할 정도로 엄청난 친구였다. 나 역시도 사람들과 어울리며 커뮤력을 높여야 한다며 몇 번이고 끌려가다시피 이끌려갈 정도였으니 더 이상 그런 걸 말해 뭐 하겠는가. K는 여기저기 항상 사람들과 돌아다니고 특히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늘 여행을 다녀오곤 했다. 도화살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K는 아마도 도화살이 있던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남자들이 항상 끊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K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치고 만다. 준비를 잘했음에도 임신을 하고 만 것이다. K는 현 남친과 상의를 했고 임신 주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쿨하게 산부인과로 가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서 K는 사귀던 남자와 끝을 내고 몸을 추스렀다. 내가 아는 한도에서만 이게 벌써 두 번째 수술인 거로 알고 있다. K는 나에게 여러모로 마음이 심란하다고 짧게 여행을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한다. 나는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강원도 쪽으로 펜션을 잡고 2박 3일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강원도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공기도 정말 좋고 휴양을 하기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나와 K는 지친 몸과 마음을 충분히 힐링하며 마음껏 여행을 즐겼다.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K는 갑자기 묘한 소리를 한다. 전 남자친구와 남쪽에 있는 섬으로 3박 4일을 놀러 갔을 때 철저하게 준비 잘해서 사랑을 나눴는데 갑자기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지면서 그 후로 이상하게 아랫배의 통증이 계속 밀려왔고 그러한 통증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 피임 도구도 제대로 썼고 혹시나 싶어 피임약까지 먹었는데 그렇게 된 게 말이 안 된다며 뭔가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K. 그러면서 그 뒤로 머리와 배의 통증이 계속 가시질 않는다고 말을 한다. 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권했다. 하지만 K는 검사를 받아봤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는 진료 소견만 낼 뿐이었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K의 작은 이변을 그렇게까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덧 흘러 대학 졸업 때가 다가오게 됐고 나는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한창 열심이었다. K 또한 그 후로 종종 이상한 말을 중얼댄다거나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던가 하는 건 있었지만 나에게는 별 문제 없이 보였을 뿐이었고 그녀 또한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K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또 있었다. 정말이지 그때 나는 K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K가 사귀었던 남자친구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봤는데 아마도 50명 가까이는 될 것이다. 그런데 K는 어느 기점을 시작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풍기는 이미지도 무언가 다크해 보였고 마치 뭐랄까 진짜 전혀 다른 사람 같다고 할 정도로 어두워 보였다. 신체적으로도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항상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늘상 어깨 쪽을 스트레칭했으며 배를 자주 움켜쥐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후에 왜 그랬던 것인지 나올 것이다. 항상 밝고 명랑하고 새침했던 K가 어둡고 음침하다. 이건 말 그대로 180도 변해버린 것이니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 K에게 괜찮으냐고 안부를 전했지만 K는 다른 사람처럼씩 웃으며 별일 없고 괜찮아라며 평소와는
다른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솔직히 그때 K의 음성에 놀랐고 씩 웃는 그 얼굴 또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었다. 그러면서 K는 나에게 나지막이 말을 했다. 취업 준비 활동을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 서로가 비교해보며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장소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하자고 했고 오랜만에 자고 가라고 제안을 하는 K. 나는 솔직히 그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다지 내켜하진 않았었다. 그럼에도 친구니까 거절을 하기엔 무안할 것 같아 알겠다고 하며 수락을 했고 그렇게 K의 자취방을 가게 됐다. 우리는 오랜만에 취업 준비 이야기도 하며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초인종이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했고 K는 현관문을 열고 밖을 살펴봤다. 하지만 현관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현관문 안쪽에 소형자기로 된 그릇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K는 조심스럽게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내용물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뼈 같은 거였다. 그것을 보고 우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K는 갑자기 괴성을 질러대며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 K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내 말은 들리지 않는 듯했다. K는 나를 향해 마치 귀신에 쓰인 듯 저런 게 왜 여기 있는 거냐며 소리를 질러댔고 나는 귀신에 쓰인 듯한 K가 너무나도 무서워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멍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K의 등 뒤로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이 나타났고 그와 동시에 K는 고통과 함께 피를 토하고 만다. 나는 엄청난 공포감에 비명을 지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다. K는 서 있는 채로 발광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녀의 복부 쪽에서 또 다른 정체불명의 것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K는 정신을 잃고 혼절을 하게 됐고 나 역시 그런 무서운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윽고 나는 119에 전화를 해 구급대를 불렀고 그렇게 K를 병원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그 후 K는 모든 활동과 연락을 끊은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고 나 역시도 그때의 충격과 공포로 인해 감히 K의 집을 방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소문에 의하면 K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고 한다. 나 역시도 그 후로 K를 더 이상 만나지 못했고 아니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게 맞을 것이다. K에게 궁금했던 것이 있었지만 끝내 물어보진 못했다. 그전까지는 멀쩡했던 K가 남쪽 섬으로 3박 4일 놀러 갔을 때 K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그 진위는 K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